안녕하십니까. 피쉬 히어로 신박사입니다. 잘 계십니까?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는 바토버킷 앞에서 제가 베이토버킷이라고 하고 바토버킷이라고 하는데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청년 귀농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난 한 4,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25분 정도의 귀농 청년분들의 귀농 전 과정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귀농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당연히 다 교류를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아쿠아포닉스와 관련하여서 2, 3년부터 활동하면서 아쿠아포닉스를 기반으로 귀농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에 정부에서 획기적인 심지어 놀라운 정책을 하나 내놨죠. 뭔가요? 귀농 청년 선발 규모를 기존 한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명으로 대규모 증원하고 동시에 지원금, 대출이죠. 대출의 규모도 3억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놀라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와우, 진짜 청년 귀농의 진심이구나. 그런데 웬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정부에서 알고 봤더니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하고 사람만 많이 뽑은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귀농인으로 선정되고 나서도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귀농자금을 배분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달이지만 길게는 1, 2년에 걸쳐서 어렵사리 귀농 과정에 선정된 분들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저와 함께 아쿠아포닉스와 관련하여서 귀농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금을 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힘든데, 어렵다는데, 왜 그 사람은 가능한 거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받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받으셨는데, 또는 여러분들은 못 받으셨는데, 받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받으셨는데, 또는 여러분들은 못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분들은 받은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냐고요?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계획서, 즉 영농계획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농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영농계획서입니다. 영농계획서에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칸이 채워져 있어서 대부분 이거 별거 아니라면서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농자로 선정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진행됩니다. 그 영농계획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시 농협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 자료, 추가 평가 자료도 활용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유수의 대학을 나오셔서 대단한 회사에 다니면서 사업계획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쓴 사업계획서는 은행원이 평가했을 때 함량 미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함량 미달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괜찮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주 탁월한 사업계획서, 영농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등수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공급되는 자금은 어떻다고요? 매우 한정돼 있다는 거죠. 이번에 충청도의 모 지역으로 아쿠아포닉스로 귀농하시는 청년분이 계신데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제 일종의 멘토링을 제가 제공해 왔고요. 그분은 1등으로 합격하셨어요. 서류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럼 그 지역에 현재 배정되어 있는 자금은 겨우 6억 8천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합격은 7명인가 8명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자금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재평가를 통해서, 서류 기반 재평가를 통해서 1등부터 2등한테까지는 가요. 1등이 5억 전에 가져가면 2등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3억도 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영농계획서, 사업계획서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충 쓰는 영농계획서는 결코 1등 할 수 없고
1등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금을 쓸 수 없습니다. 영농계획서 최고 중에 최고 수준으로 작성하셔야지만 귀농자로 선정되어서 그 자금을 여유롭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을 살 때에는 땅 구입 자금에 대해서 100%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귀농하는 청년분들이 은행원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인 것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어렸을 때부터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도 있어봤고 신한은행에도 있어봤습니다. 즉 대출도 해보고 보증 업무도 해본 사람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쪽들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데 대출을 취급하는 쪽들은 어떠냐면 대출을 내가 취급했다. 그 대출을 떼이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항상 벌벌 떱니다. 내가 갔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대출을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처음 은행 담당자를 찾아갈 때부터 땅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설까지도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교감과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으로는 아예 귀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귀농할 때 뭘 보세요? 아, 이 지역이 좋으네. 아, 서울하고 가깝네. 나 여기에 살다 왔으니까 나 여기로 귀농할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금을 가지고 귀농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정부 자금을 가지고 귀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귀농,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이한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귀농하시려면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피쉬히어로 여러분의 귀농의 응원과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